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전국이 때 아닌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상기후 탓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부터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시름이 깊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전국적인 이상기후 현상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올해는 유독 대형 산불 소식이 많았는데요. 네, 이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은 실화로 밝혀졌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환경 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 축구장 1,100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 나흘 만에 꺼졌습니다. 유례없는 가뭄으로 불을 끄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지난 3월 강원과 경북 동해안을 휩쓸고 간 대형 산불도 건조한 날씨에 진화율이 더뎠습니다. 당시 석 달간 평균 강수량은 13mm로 1973년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밀양 지역은 한 달 가까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6개월간 강수량도 199mm로 평년 대비 5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을 타고 넘어가는 공기랑 기온이 높아지는 팬 현상으로 최근 고온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자, 이러한 원인이 해소가 돼야 남쪽에서 장마 전선이 올라오고 장마가 시작되는데 아직은 현 시점에서 당분간 한 열흘 이내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지금 그 강수량 부족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50년 만에 극심한 가뭄은 올해 발생한 산불의 대형화로 이어졌습니다.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은 실화였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환경 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기상이변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산림 지역 내에 표토청과 구엽청, 그리고 수분 함량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강한 바람이 더해지면서 어떤 산불을 확산시키고 있고요. 특히 이에 더해서 산림 지역 내의 어떤 수목의 식재가 내화 수림이 아닌 침엽수 위주의 식재로 작은 화원에도 급속히 이 화재가 확대되고 실제 올 들어 발생한 산불 건수는 612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349건보다 175% 늘었습니다. 피해 면적은 2만 4천여 헥타르로 3,200% 급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은 갈수록 심해지고 산불은 더욱 대형화 추세를 보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기후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재난이나 재해뿐만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서해안에서는 때 아닌 오징어와 멸치 어획량이 급격히 늘었는데요. 반면 서해안에서 주로 잡히던 참조기는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수온 변화 뭐가 문제인 걸까요? 보도에 정호석 기자입니다. 오징어를 실은 배가 항구로 들어옵니다. 어판장은 오징어를 실은 상자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해 가을 충남 지역에선 때 아닌 오징어가 넘쳐났습니다. 우리나라 동해를 회유하는 오징어가 서해안에 대거 출몰한 겁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오징어 잡이가 시작되는데요. 지난해 7월 태안 신진도항에선 하루 평균 15만 마리 오징어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어민들은 지난해처럼 올해도 오징어 풍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해안의 대표 어종인 멸치도 서해에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서해안을 대표하는 참조기는 몇 년 전부터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충남 지역의 참조기 어획량은 2000년 581톤에서 2019년 266톤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주력 어종이 바뀌면서 어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끔씩 다른 어종들이 잡히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장비를 구비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는 대처라든가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심화될 수가 있겠죠. 어종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수온 상승이 꼽힙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발표를 보면 지난 50년 동안 서해안의 평균 수온은 약 1.1도 상승했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1도 오르게 되면 육지에서는 기온이 5도에서 8도까지 상승한 정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뀌면서 현재 수산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탄소 배출을 이제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이런 탄소가 계속 늘어남으로써 해서 이제 바다의 해양 산성화도 이제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산자원의 고갈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남 등 서해안의 석탄화력 발전소와 철강 제조업체가 몰려 있다 보니 어느 곳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높습니다. 실제 충남의 한 지자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이른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기, 수소차 등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요. 금년까지 약 1,800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800여 개소에 1,000메가와트 규모로 추진이 되고 있고 아울러서 수소 시범도시 지정이라든지 현재 1,800여 개소에 1,000메가와트 규모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만으로 온실가스나 탄소 배출 문제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수온 상승으로 연안바다의 어족 자원이 고갈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 기후변화 위기는 이제 지역에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휴가철, 관광객에 몰리는 동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면 상승과 각종 개발로 인해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즐겨 찾는 동해안 해수욕장의 모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강릉 주문진의 소도래변. 위쪽에는 모래가 쌓인 해수욕장이 보입니다. 그런데 해안가를 따라가 보니 백사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은 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모래는 사라진 지 오래고 인공적으로 쌓아놓은 잠재에는 이끼들만 가득 끼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촬영된 영상과 현재 상태를 비교하면 해안 침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해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9월 보름 넘게 모래가 쓸려 내려갔던 사천진 해변입니다. 지금은 지자체에서 긴급 복구를 통해 백사장을 메꾼 상태지만 주민들은 또다시 급격한 해안 침식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좀 심한 데는 여기 옹벽이 있는데 옹벽까지 바닷물이 철썩철썩 부딪혔었어요. 이런 거 좀 보셨었어요? 그때 그런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올해가 작년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 전에는 뭐 조금씩은 지금처럼 지금도 조금 깎이긴 깎였는데 뭐 이 정도 깎였다가 또 여름 되면 또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했던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어요. 전문가들은 해안 침식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수면 상승 속도는 30년 전 연간 0.7mm 정도였지만 최근 10년 사이 연간 5.7mm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안 침식을 부추기는 너울성 파도가 치는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파랑이 과거에 보게 되면 파도가 칠 때에 3, 4일 이게 그쳤던 게 많았. 그런데 최근에 조사를 보게 되게 되면은 이것이 연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게 어떤 때는 조사는 15일간 지속이 되는. 최근 5년간 해안 침식으로 사라진 백사장은 강원도만 64만 제곱미터, 축구장 90개 면적에 달합니다. 점점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동해안의 모래 해변. 바다의 경고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탄소 배출권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탄소 배출권을 구입해서 환경 보호에 나서야 하는데요. 전국 탄소 배출량 2위 도시 순천에서는 이 탄소 배출권 거래를 미래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거래 인증도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2만 제곱미터 규모의 순천만 국가정원. 이 광활한 부지에 빼곡히 들어선 꽃과 나무들. 사계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데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에서 흡수되는 온실가스량은 한 해 평균 380여 톤. 순천시는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탄소 배출권 거래를 인증받았습니다. 이 인증권의 소유권은 100% 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니터링 절차만 마무리 지으면 공식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지금 등록이 됐고 이제 모니터링만 남아있는 상태고 모니터링이 지금 끝나게 되면 이제 거래가 돼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는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순천 전 지역에 나무와 꽃이 더 빼곡히 심어지는 겁니다. 5.4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순천만 습지는 아직 탄소 배출권 거래 인증을 받지 않은 상황. 습지도 인증 절차를 밟게 되면 공식적인 온실가스 흡수량은 크게 늘 전망인데 최종적으로는 순천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모두 흡수해서 0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걸 이제 산업화로 이끌어 나가는데 지금 먼저 시설을 해놓고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건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취임하면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이 탄소 배출에 관련된 전문가의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빨리 지금 논의에 착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 거대한 공기 정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탄소 배출권 거래가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환경보호를 넘어 미래 전략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네, 지구의 온도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온난화 현상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이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점은 과학계에선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코로나19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기후변화 위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유미화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후위기가 눈앞에 현실로 닥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 개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소비자들은 개인의 생활을 돌아보고 지금의 생활보다 조금씩 자원의 소비를 줄여가고 생활을 친환경적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출할 때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우리가 흔히 생수를 사 먹죠. 그런데 생수 사 먹는 횟수를 줄여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텀블러에 마실 물을 담아가는 습관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녹색 소비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녹색 소비자 연대는 탄소 중립을 위한 국민들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이런 실천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거라 보십니까? 저희 녹색 소비자들의 행동은 첫 번째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기 때문에 기업은 안전하고 웰빙을 내세우면서 우리 시장을 친환경 먹거리로 만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기업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도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시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시대의 최대의 문제인 플라스틱 문제가 큰데 소비자들이 생활에서 철저하게 플라스틱을 줄여간다면 기업이 물건을 생산할 때에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거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의 변화를 정부가 또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정책으로 강화시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국민들의 실천은 기업과 정부를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녹색 소비자 연대는 지금껏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성과가 있었습니까? 대구 지역에서는 비닐봉투를 줄이는 가게를 확산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9기 정도 발전을 시도를 하고 있고 자전거 출퇴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햇볕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녹색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천안 지역에서는 종이는 종이팩이 아니다. 그래서 종이팩이 순환되는 지역의 자원이 순환될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데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지역에서는 안산시 에너지 전략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안산시의 에너지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전국적으로 녹색 소비 행동을 하는 녹색 소비자들의 힘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녹색 경제 사회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기후 위기 소식들로 꾸며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탄소 배출을 자제하는 작은 실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